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소의 공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간이라는 장기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 간세포가 괴사되면 딱딱해지는 간경변 그리고 간암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로 찌든 간을 해독하라. 방법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 해독에 좋은 식재료에 최소한의 양념을 사용한 음식인데요. 간이 편안한 밥상 전격 공개. 아유, 제대로 됐네, 이거 제대로 됐어. 독소에 지친 간, 간편한 밥상으로 회복하라. 아주 최고네요. 간 해독 건강법.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메뉴를 처음 알았지, 우리가?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릴 똑똑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이 계셔서 제가 낯빛이 그냥 환해지네요. 원조 짐승남입니다. 예. 원조 꽃미남, 원조 완판남, 뭐 모든 타이틀은 다 갖고 있었던 이 남자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왔네요. 구본승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진짜로 기억이 나는 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드라마 종합병원 그렇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들 아실 텐데 그 종합병원에서 막내 의사로 인턴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병원 내 이름표에다가 종합병원을 넣었죠. 얼마나 내가 구본승의 팬이었으면. 미안하오 도용해서. 아니 근데 그때는 굉장히 좀 풋풋한 미남이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의 구본승 씨는 굉장히 좀 원숙한 그런 그렇죠. 미남. 아니, 맞아. 저도 네.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깊이도 있고요. 말 붙이기도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고요. 한 5분만 지나시면 네. 굉장히 더 헐렁한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왜 말할 수 없는 미남이잖아요. 비율 좋은. 근데 그 피부가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마사지실에 저는 다녀요? 뭐 타고난 게 아니요. 이게 마사지실에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밀어? 아, 저는 관리하고요. 아 예. 또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고. 근데 저보다 어우, 서유리 씨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아니 저 어리잖아요. 아니 종합병원 나올 때 초등학생이었다고요. 아니, 왜 화를 내서 아, 오늘은요. 저희가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또 그 안에 포함돼 있을 독소 때문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엔 참 뭐 하나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도 어렵고 입는 거, 뭐 먹는 거 다 걱정되고 게다가 요즘에는 잠자는 것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보도가 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도드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성 생리대, 살충제 달걀 이 사고에 이어서 최근에 운동화에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261배가 와 있더라. 이런 검출 소식이 있었고요. 또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검출이 됐다더라 해서 요즘 정말 크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학 물질, 중금속, 식품 첨가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 호흡계, 신경계, 그리고 생식계, 또 호르몬까지도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인들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괜찮고 또 어떤 분들은 질환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독소를 해독하는 이것의 능력, 이것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능력, 이것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것이 건강하다면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해도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배출을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관련한 오늘의 이것,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나는 몸신이다. 인체에 쌓이는 독소만 무려 700여 가지. 내 몸 비우는 간 해독. 오늘은 간 해독. 오늘은 간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 코로, 온 피부로 이 모든 독소들을 다 우리가 흡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 건강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우리 현대인들은 24시간 내내 독소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간이라는 장기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고 뭐 피부에 닿고 숨을 쉬고 하는 거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대부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해독 작용이 떨어지죠.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러면 쌓이게 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상에 최소 이런 인체를 오염시키는 독소가 최소 700종이 넘을 것이다. 최소 700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독소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몸이 이제 미세먼지나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같은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몸 곳곳에 가서 침착을 하게 되죠. 지방이나 근육이나 뼈나 뇌나 간 같은 곳에 가서 침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독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지방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에 잘 축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소가 지방 세포에 축적이 되면 이 지방 세포는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자주 이렇게 독소가 침착된 지방 세포는 자주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암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간이 이걸 잘 해독해서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간은 1분에 혈액을 1리터씩 걸러서 독소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지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겠죠. 이 축적이 되면 만성 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 배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 독소고 그다음에 간 건강 문제입니다. 저희가 뭐 간 때문이라고 계속 노래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땐 피로감을 먼저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왜 그 알잖아요. 내 몸 내가.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안 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뭐 비가 와서 비가 오는 날 좀 그게 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 근육통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 등 쪽으로. 근데 그게 혹시 뭐 간하고도 혹시 관계가 있는지. 거의 내증. 저희가 뭐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가 없다. 네. 아니 이런 거 같아요. 네. 제가 바다나 뭐 이런 거 과자 같은 것도 얼마나 지방은 좋아해요. 오래간만에 듣는다. 이게 지방이 독소가 지방하고 또 친화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저도 좀 세상하고 해독하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바다가 뭔지 알아요? 바다? 바다 아주 오랜만에 들었어요. 버러죠, 버러. 빵에 바르는 건 버터고요. 밥에 비비는 건 빵. 인체에 쌓이는 독소가 700여 가지 지금 현재 밝혀졌다고 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독소에 노출돼도 비교적 괜찮은 분이 있고 또 유난히 영향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간 해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몸신 주치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피할 수 없는 독소와의 전쟁. 그 해답은 간에 있다. 독소 해독의 첫걸음. 간의 모든 것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 네,
여기 앉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정아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아서 역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쵸. 뭐 아이들 장난감 또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뭐 생리대 이런 데에서 독성물질 나오고 환경호르몬 나왔다 이런 보도를 지금 연일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간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간은 우리 인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요. 무게가 약 1.5kg에 이를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이 간은 그만큼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 활동의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소화 흡수, 혈액 순환, 즉 이렇게 간이 하는 일만 거의 약 50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독소 해독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독소 해독입니다. 네. 이 간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제1차 첫 번째 장기인데요. 즉 인체의 정화조라고도 불립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간이 해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우리 인체는 5가지 경로로 이런 독소를 배출합니다. 즉 첫 번째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하고요. 우리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도 배출을 하고 우리가 내쉬는 숨을 그 폐를 통해서 배출을 하고요. 간을 통해서 담즙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장으로 이동해서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이런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간의 해독 작용은 어떤 다른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기능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간의 해독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꿀까요? 알기가 왜 그럴까요? 참 까다롭네요. 그냥 그대로 내보내지. 네. 근데 모든 독소가 지용성입니까? 대개는 지방 친화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 독소가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 지방 세포나 다른 조직에 쉽게 융해가 돼서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간이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성으로 바꾼 독소는 즉 담즙을 생성하면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담즙이 소화기관을 거쳐서 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체외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간이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지용성 독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어떤 세포 사이사이 지방 조직 그리고 생식기 등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간이 나쁘면은 뭔가 성욕도 저하되고 쉽게 피로하고 뭔가 몸이 좀 많이 힘들다 피곤하다 느끼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간이 독소를 이렇게 해독을 해서 뭐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변비가 좀 심하다. 그럼 이게 해독을 못 한다라고 그러면 봐도 배출이 되는 안 되는 건가요? 거네요. 배출이 안 되니까. 안 나오잖아요. 네. 안에서 푹푹 썩어. 그러니까. 이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간주소설이란 말이 있어요. 이 소설이 소설 쓴다, 이 소설의 뜻이 아니고요. 소라는 글자는 뭉친 것을 성글게 만든다. 결국에는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설은 배설, 배출을 얘기합니다. 이 간이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간 대사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거치는데 이게 부담된다 싶을 땐 스스로 설사, 체외로 이 물질들을 빨리 내보내서 내가 처리해야 하는 그 부담을 줄이게 되죠. 근데 반대로 변비가 있으면 어때요? 변비는 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변비가 생기면 한번 간 해독을 거친 물질들이 계속 혈행을 타면서 또 해독 과정을 거치고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에게는 2중, 3중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반복된다 하면 아, 내가 간 해독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사실 독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자체가 독소에 이렇게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 갑자기 무게감이 확 드는데
저희들이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얼마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돼 있는지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2014년도에 유통된 화학 물질이 약 4억 9,693만 톤이었습니다. 약 4억 9,693만 톤이었습니다. 좀 짐작이 안 되실 텐데요. 예. 그렇죠? 저톤 넘어가면 전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1인당으로 나눠보면 한 명당 최대 약 10톤의 한 명당 가까운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샴푸, 뭐 폼 클렌저, 화장품 이런 화학 제품뿐 아니라 뭐 옷, 그리고 어떤 세제를 만들 때 이런 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독소에 늘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죠. 화학물질 소비를 줄여야겠네. 근데 저희가 보통 독소 그러면은 여기에는 좀 독소가 있겠구나,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지만 누가 침대에서 독소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요새 근데 뉴스 요즘에 나오더라. 저희가 라돈이라는 그 발암물질에 대해서 뉴스 자주 듣게 나오더라. 되는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되는 침대가 시중에 유통돼 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라돈은 우리 흔히 있는 토양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기는 자연 방사능입니다. 자연 방사능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라돈은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토양 속에서 틈새에서 빠져나와서 이 대기 상태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돈을 피할 수는 없고요. 또 라돈은 특히 냄새도 없고 또 색깔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3,500분의 1 크기로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독소들은요 바로 간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폐암 하면은 흡연에 대해서 위험성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한 브랜드의 그 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9배가 넘는 그 라돈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치로 다시 한번 환산하면 동시에 담배 14갑을 피우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유해한 정도인지 좀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라돈이 바로 이 폐 세포를 변형시켜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머나 무서워라. 네,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매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라돈 누적으로 폐암이 걸려서 사망한다고 보고를 했고요. 국내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실내에서 이 라돈에 노출된 경우에 폐암 사망자가 한 해 약 2,0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제가 좀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 저희가 안락하게 수면을 취하는 침대에서 그런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정 브랜드에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생활용품뿐 아니라 맞아. 사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좋아하시는 초콜릿, 그리고 어떤 캔에 들은 음료, 그리고 햄이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인데요. 우리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용 색소가 들어간 초콜릿에 하루에 4개, 그리고 보존료가 함유되어 있는 캔 음료도 역시 4개, 그리고 발색제가 들어있는 어떤 햄이나 통조림 등은 하루 한 통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이들이나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자주 섭취하는 것이 바로 햄이나 이런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에 들어가 있는 발색제인데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체내에 들어오면 단백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발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결합을 하면 잘 몸에서 배출되지가 않고 쌓이면서 우리 인체에서 도파민 분비에도 이상을 일으켜서 어떤 치매 또는 어떤 출산 장애, 그리고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소가 많은 일상의 어떤 생활용품만 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도 아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소세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에 그 2017년도에 미국 호흡기 응급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한 달에 이 육가공품을 한 달에 14회 이상 먹은 집단은 전혀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폐활량이 굉장히 낮았고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이 78%나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육가공 한 달에 14회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아싸, 난 13번 먹어.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한 번 덜 먹어서. 저는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슨 뭐 되게 긴 이름의 물질들. 사실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것도 독소인가요? 여성분들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 안에 독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긴 말, 네, 엄청 길어요. 단어가 엄청 길은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칠 메속시 디벤조일 메탄. 부칠 메속시 디벤조일 메탄.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외선이 쪼여지면 그 자외선을 붙잡아서 피부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발암 물질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고 있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성분이 또 하나 있어요. BHT라고 하는 건데 이거 방부제 성분이거든요. 화장품 썩지 말라고 넣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를 일으키죠. 피부 점막에 자극을 주고 또 염증을 일으키고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미 밝혀져 있는 독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사실 때 화장품 뒤에 보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꽤 양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바르는 것부터 우리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거 다 어떻게 해독을 하죠? 간이 정말 힘들겠는데요. 정말 당연히 힘들겠죠. 네. 사실 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모 씨 몸속으로 네. 독소가 10개가 들어온다. 안 돼요. 독소가 10개가 들어온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본승 씨 몸 안으로는 만약에 독소가 90개가 들어온다면 10개와 90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은 독소 해독을 하다가 이렇게 10개 정도면 해독을 하겠는데 90개 정도가 들어오면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에 일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 간 세포가 괴사되면 점점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이 생기고 더 심하면 딱딱해지는 간경변 그리고 정말 간암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검사 같은 걸 받았는데 약간 지방간 수치가 높다 이런 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게 독소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술 끊으세요. 제가 이 간이 해독을 잘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정상간과 간경변 환자의 간인데요.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딱딱해지고 저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걸 간경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이 간경변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B형 간염, C형 간염, 이모 씨가 좋아하시는 알코올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학물질이나 독소에 자주 노출이 돼도 간경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독소가 쌓여서 우리 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알겠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 간은 괜찮은지, 내 간은 해독을 잘할 수 있는 간인지. 어저께도 지방 갔다 와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몸신 가족들 미리 검사를 해봤어요. 조금 긴장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이 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떠세요? 내 간 검사 결과 어떨 거라고 좀 예상이 되세요? 아니 저는 비만하니까 당연히 지방간이 좀 있겠죠. 근데
뭐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알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간 수치 높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뭐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그렇지만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을 해봐도 그래요. 될까요? 조심스럽죠. 네. 저는 제가 그레이브스병 투병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약을 먹으면 최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참 운이 안 좋게도 그때 그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다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건강검진하고 하면은 간 수치 때문에 따로 또 간 수치를 또 완화시켜주는 약까지 같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떡하지? 약간 근데 지금 뭐 건강에 괜찮겠죠? 되는 걸로 봐서는 네.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맞아. 구본승 씨가 문제죠, 뭐. 제가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요. 예. 근데 녹화 전까지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독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나서 맞아요. 갑자기 몸이 가렵기 시작하네요. 이상한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좀 그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네. 긴장감을. 기절하신 분도 몇 분 계시네. 근데 알아야 하니까 꼭 맞아.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게다가 오늘 이제 검사하셨으니까 그 결과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수치,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들인가요? 네, 혈액 검사로 우리 몸신 가족분들의 어떤 간에 염증이 있는지 해독이 잘 되는지 수치를 알아봤는데요. 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겁난다. 겁나. 네. 우리 몸신 가족분들이 검사한 간 수치 항목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 AST, ALT, 감마 GTP 이 세 가지를 측정을 했는데요. 간은 약 3천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간세포 안에는 약 500개의 효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효소가 간세포 안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효소를 간 기능의 대표적인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세포 안에 있는 이런 효소들은 독소를 해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효소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간이 독소를 해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간이 너무 독소에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간에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이 세포 안에 있는 효소가 혈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상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에서 이런 혈중에 이런 효소가 너무 높게 측정이 되면 무슨 간세포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파괴가 돼서 너무 많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간 효소가 실제적으로 작용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독소 해독은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죠. 수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40, 40, 그리고 여성은 8에서 35, 남성은 11에서 63.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그 수치를 가만히 보시는데요. 네. 저도 이 순간이 되면 긴장돼요. 무서워. 저희보다 긴장되세요? 예, 먼저 오늘 우리 빅마마 이혜정님의 수치부터 확인을 오늘은 또 왜 하도록 나부터 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지켜줄 테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네. 아니 그리고 요즘도 부쩍 뭐 좋은 결과도 많으셨고 그래서요.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열어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40, 40, 8에 35인데 결과는 8에 35인데 결과는 진짜. 진짜. 이런 날도 있네. 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정상입니다. 우리 빅마마 이혜정 씨 간 수치는 네. 세 가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좋아라 세상에.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가겠습니다. 예. 이용식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열어주세요. 열긴 뭘 열어 닫아주지. 아니 정말 약주를 안 드시잖아요. 평소에 약주 안 드시는 게 굉장히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술을 거의 거의 안 그건 안 줄이시고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네. 지금 분위기 좋아요.
구본승 씨 기대하면서 너무 좋아. 보겠습니다. 글쎄 여기서 한번 반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구본승 씨, 네. 예, 심호흡 좀 하시고요. 예. 우리 원조 꽃미남, 원조 진승남, 원조 완판남, 네, 구본승 씨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결과가 어떨까요? 나올 것 같아. 정상이지.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오, 정상!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오, 정상! 구본승 씨도 세 가지 간 수치 검사 결과가 다 정상으로 해독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때요? 저 결과 보고 나니까 이제는 안심입니다. 안심이에요. 예, 제 거 맞는 거죠? 네네. 자, 또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예. 반전은 제가 보여드릴까요? 건강해진 모습으로 요즘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성이니까 8에서 35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8에서 35. 이 결과 늘 저 진짜 긴장했어요. 네. 손에 땀 나가지고. 땀이 나더라고요. 진짜 손에 막 땀이 났는데. 그 이전의 수치들 혹시 기억하세요? 이전의 수치는요, 그냥 뭐 수치를 제가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은 선생님한테 불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수술도 좀 미뤄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수술을 해야 한다. 네. 약을 처방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관리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약물을 복용하면서 아마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간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까지 복용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일단은 간 수치 자체는 좀 다 정상 범위로 나와서 다행이고요. 예. 그래도 혹시 다음에도 뭐 약물을 계속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성격만 고치면 되겠다. 그래. 성격만 고치면 되겠다. 그래. 근데요, 빨리 보시죠. 아니, 왜 전화기로 그렇게. 아니, 요즘 몸 상태 어떠세요? 미리 한번 몸 여쭤볼까요? 상태 사실은 며칠 전 연휴에 많이 무리해가지고요. 아이고. 예,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막. 드라마 또 하고 그 이제 후유증도 약간 이렇게 좀 깔아놔야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예, 이러다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민망할 텐데. 네, 보실까요? 이모 씨 결과입니다. 그봐. 굉장히 피곤했다 그랬잖아. 살짝 이모 씨 조금 약간 걱정인 게 최근에 의료계에서는 우리 AST, ALT를 정상을 40 미만이 아니라 30보다 더 낮은 거를 더 정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0 이상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무엇보다도 감마 GTP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간이 약간 염증이 있다거나 최근에 그래도 음주를 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전날 술을 마셔서. 아이고. 전날 마셨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아주 가족같이 네네.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보면 이모 씨는 시간이 되면 되는 한 마음껏 음주를 즐기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날만 그렇게 마셔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수치는 저렇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 초음파 초음파나 뭐 이런 나머지 검사를 조금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 씨 도와드려야죠. 네, 도와드려야죠. 네,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우리가 간을 해독 기능이 좋아지는 상태로 만들려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능하면 독소를 좀 멀리하고 우리 간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간은 우리가 위에서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처음으로 통과를 하는 장기입니다. 즉 소화기관하고 밀접하게 서로 상호 신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장기인데요. 이러면서 영양소를 우리가 만들거나
저장을 하거나 독소를 배출하는 어떤 중요한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름진 음식, 뭐 첨가물을 많이 드시거나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독소를 많이 노출이 되면 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제대로 독소 해독을 잘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 간 기능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 특별한 방법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간을 보호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처음 들어봐요.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간 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맛있는. 아침에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앞서 저희는 해독 기능을 하는 간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해독 밥상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예사롭지 않은 몸신이 와 계신데 이분 요리계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지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독소 해독에 지쳐가는 위기의 간을 구하라. 간 건강은 물론 맛까지 살린 해독 밥상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요리 연구가 이난우.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난우입니다. 네, 요리계 나이팅게일이라는 아주 고운 별명을 갖고 계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간호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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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학에서 옷이 약간 간호사. 맞아요. 아니 또 게다가 왜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죠. 보이시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셨고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이 요리에 입문을 하셨다고 해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리 연구가가 되셨어요? 네, 처음에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픈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이 좋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 사람을 살리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네, 주사기 대신에 프라이팬을 대신 들었습니다. 그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아동 시설이나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앞을 볼 수 없어서 음식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 음식 만들 수 있도록 음식 점자책을 지인들과 함께 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시각 장애인 요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후배를 보시면 흐뭇하시죠? 흐뭇한 게 아니라 지금 감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특별하고 나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건 늘 하지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그걸 또 앞장서서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아주 특별하실 것 같아서 눈여겨 좀 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근데 먼저 마음의 독을 조금 풀어주셨고요. 이 이야기로 오늘 간 해독 우리 밥상을 독 소개해 주신다는데 없는데. 어떤 밥상이 될까요? 네, 간 해독에 좋은 식재료에 채소안에 양념을 사용한 찜 요리 알려드릴게요. 간 해독 밥상 그러면 찜 요리부터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찜 요리의 이름은 뭔가요? 네, 가지고추 북어찜입니다. 가지고추 북어찜입니다. 가지고추 북어찜. 맛있겠다. 다 맛있는 거네. 가지고추 북어가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가지 요리에서. 자, 재료 가지고추 북어입니다. 가지고추 북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 그런 재료들이 있네요.
주 재료가 가지 그리고 고추인데 고추가 큰 고추네요. 네, 아사기 고추예요. 아사기 고추. 아사기. 그리고 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간혹 술을 많이 마셨거나 피곤해서 입맛이 없을 때 그렇게 집에서 안 보이십니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도. 어머 나이팅게일도 사람이지. 그렇죠. 아, 예, 예. 네, 피곤해서 입맛이 없을 때 입맛도 잡고 간 해독을 위해서 집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인데요. 주 재료인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사기 고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렇구나. 특히 북어 속에는 간을 보호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메티오닌, 아스파르틴산과 같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독소에 지친 간을 해독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지는요, 큰 거로 4개나 5개 정도 필요하고요. 네, 꼭지를 잘라주시고, 가로 길이로 4등분. 또 아니 근데 도톰한 가지를 가지는 찜을 한다니까 참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물이 잔뜩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방법이 또 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아사기 고추도 길이로. 배를 가르네요. 네. 일반 고추보다는 아사기 고추가 더 좋은 건가요? 네네. 약간 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맵지 않아서 또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통째로 넣어서 막 이렇게 찌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잘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보통 찜을 하면 가지를 통째로 넣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네. 통째로 하게 되면 안에까지 양념이 잘 안 배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면 여기가 폭신폭신하니까 네네. 양념도 잘 배고요. 또 조리 시간도 또 단축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요거는 또 두고두고 밑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밑반찬이요? 네네. 한 번에 만들어 놓고 밑반찬. 네네네네. 오, 글쎄요. 이게 괜찮겠는데요? 점점 괜찮아요.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왜 가지로 굳이 하세요? 가지는 어떻게 해도 또 맛있어요. 또 실제로 간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식재료가 가지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항암 효과가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2배가 높대요. 그리고 가지 속 안토시아닌 성분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처음 들었네. 오한진 박사님 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니 저도 처음 듣는데요. 추천은 누가 하신 거야 그럼? 이거를 저 의학 박사셔서 가지는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가지의 경우에는 간 해독에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알려진 암 예방 식품입니다. 이 가지의 색을 내는 자주색 색소를 안토시아닌 계열인 나스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스닌 성분이 간의 세포막 생성을 도와주고 또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간이 손상된 쥐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나스닌 성분을 주입한 결과 이 간 손상 정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으니까요. 간 건강을 위해서 가지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또 딱 가지철입니다. 네. 저는요 칼칼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사기 고추 대신에 네. 청양고추로 사용을 한다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자극적인 청양고추를 넣어서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위하고 간이 편안할 수 있는 아사기 고추나 아니면 풋고추, 그리고 맵지 않은 꽈리고추 등을 넣어서 요리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얇게 네. 그 점인 가지를 기름 없이 네. 그냥 밝은 팬에 올려놓으셨어요. 굽네요. 네네, 굽고 있는데요. 가지 드실 때 멀컹멀컹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지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굽게 되면 수분을 증발시켜서 약간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굽게 되면 약간 구수한 맛이 나죠. 아, 그쵸, 그쵸. 맛이 네, 네네네. 네네네.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좋은 음식 나오겠죠. 아, 자국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하, 맛있겠다. 우와! 자국이 나오네 진짜. 네. 우와. 이러면 이 자체가 또 입맛을 돋구죠. 맞아요. 네. 요새 왜 영어랑 일본어랑 양파장아찌, 마늘장아찌 담잖아요. 네. 그 국물에다 꼭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 네.
정말 개운하고 네. 맛있겠네요. 찍어 먹어도 맛있죠. 네. 왜 안 해줘? 할 말이 없어졌네. 해드릴게요. 네. 아 근데 아사기 고추도 또 구우시고. 네, 아사기 고추도 굽는데 너무 완벽하게 익힐 만큼 할 필요 네네, 없는 거고. 그렇죠. 고추 씨는 다 넣어야 됩니까? 네, 고추 씨를 넣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좁쌀 영감 마냥 고추 씨를 물어본다. 딱이다, 딱. 좁쌀 연결 딱이네. 못 살겠다 정말. 아유, 좁쌀 됐네. 우리 뭐 고소한 향이 나요, 나. 너무 예뻐. 네.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장아찌 간장 딱 생각나네. 예, 그 위에다가 그냥 안심 스테이크 하나 딱 올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안심 스테이크 하나 딱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아사기 고추와 가지는 저희가 구워서 준비를 했고요. 뭐 소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양념인데 네. 양념의 재료 소개해 주시죠. 양념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간장이에요. 네. 간장은 6큰술 준비하시면 돼요. 네. 보통 사용하는 간장 네. 비율만 한 6큰술이고요. 그죠? 6개. 6개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간 해독에 굉장히 좋거든요. 3큰술 아 마늘이 넉하게. 간 좋아? 네. 청주. 아 예. 청주거든요. 예, 맛. 청주 2큰술. 네. 그다음에 약간 풋고추와 가지의 풀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좀 식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식초 2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3큰술 넣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꿀도 와, 진짜 맛있겠다. 2큰술 정도 넣을게요. 고춧가루 아주 조금 넣겠습니다. 양념.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 넣는데요. 냄비에 가지 넣으시고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 넣고, 그다음에 고추 깔고, 커터이.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조금 양념을 조금 넣을게요. 나는 아하. 들어가고요. 네. 자, 이렇게 같이 넣고 또 고추를 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밑반찬이 되지. 네네.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찜을 하고요. 오늘 중요한 북어입니다. 네, 북어는요. 자, 물에 불린 거예요. 좀 굉장히 부드럽죠? 쌀뜨물 물에 담가 놓으시면 좋고요. 10분 정도 너무 오래 하면 또 부서지니까 한 10분 정도만 담갔다가 꺼낸 거고요. 그다음에 지느러미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주셔야 쪼그라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칼집 살짝. 네. 지금 뭐 가지하고 아사기 고추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 네네. 북어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북어가 한의서에도 조선 후기에 쓰여진 방약하편이라는 한의서에 보면요, 이 북어가 풍병, 그 중풍을 말하는 거죠. 풍병은 또 간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 풍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한이 들거나 이제 몸이 으슬으슬할 때 이 북어를 먹게 되면 이 북어가 북쪽에서 온다고 해서 북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바다에서 살아난 거기 때문에 성질이 따뜻하다 이렇게 봐서 북어를 먹고 땀을 내면 오한이나 약간의 열이 내리는 해열 기능도 있다. 그리고 이 메티온이라는 성분이 알코올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유독 성분이나 공해 물질도 체외로 배출하게 해줌으로 해서 그야말로 간편한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북어 네, 그 반만 잘라서 네, 북어를 반만 잘라서 머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냥 머리에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속살 쪽을 네. 위로 해서 네, 속살 쪽을 위로 해서 양념 마저 위에 올려주시고요. 아우 이 향 너무 좋아요. 식초에 달큰한 뭐에 들기름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드릴게요. 예, 드셔보세요. 양념 네네. 찍어 먹고 싶어요. 맞아 이게 야, 뭘 찍어 먹어 먹지. 맛 좀 보게 드디어 해요. 우리 수시면 아니 빅마마께서 직접 맛을 보고 계십니다. 잘 됐나요? 먹어 이걸 맛있나요? 네. 자 아니 들기름이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들기름이. 이렇게 해서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멸치 육수나 물을 넣으시면 돼요. 2컵 정도 이거 물을 멸치 넣어서. 육수입니까? 네네, 멸치 육수예요. 자, 멸치 육수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여기에 홍고추를 공형으로 좀 올려서 네. 끓여줄게요. 맛있겠다.
네, 처음에 이 양이실 때는요, 처음에는 뚜껑을 닫아서 센 물에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셔서 15분이나 20분 정도 하시는데, 측정하는 거는 고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추는 익으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추가 색깔이 변하면 그때 불을 끄시면 돼요. 그거 저 집에 이렇게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관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보관은 여름철에 가지가 굉장히 싸서 많이 사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예, 만드신 다음에 냉장 용기에 담으셔가지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따뜻한 밥에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그리고 데펴 드시고 싶으시면 전자레인지에 한 40초간 돌려서 드시면 또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이 딱 일리가 있는 게요. 고추나 가지는 인경 선생님 계시지만 수분이 많아서 빨리 변하죠. 근데 식초를 넣어주니까 그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셔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보관이고 뭐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 자, 그러면 팔팔 끓고 있는데 숨이 많이 죽었네요. 네네, 양이 보겠습니다. 네, 양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많이 줄게 돼요. 네네. 자, 이제 열어볼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제 열어볼까요? 아우, 야,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예. 맛있겠다. 아우, 정말 좋네요. 자, 어울리네요. 냄새 나오는 가지 만들어야지요. 네, 저걸 이모 씨만 준다고요? 그렇죠. 가지 올리고 자, 담음새도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뭐, 막 군침이. 이게 바로 가지, 고추, 북어찜입니다. 야, 여기 쪽파. 쪽파를. 오늘은 밥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준비돼 있나요? 좁쌀밥? 시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 한 그릇과 함께 이제 찜을 드시면 되는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집에서 먹는 방법인데 왜 김장김치 쭉쭉 찢어서 밥 위에 올려 먹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길게 한 게 이렇게 가지를 길게 이렇게 가지를 길게 그런 다음에 고추 하나에다가 북어를 발라서 같이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찢어서 할머니가 손주들 뭐 이렇게 음식 주듯이 그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예, 그렇게 하나 이렇게. 쭉 잘라서 밥 위에 척 올려서 드시면 좀 더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점을 한번.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잘라져 있는 것보다 손으로 찢는 맛이 또 올려서. 있거든요. 아유, 제대로 됐네, 이거. 제대로 됐어. 안 매워, 이거. 너무 맛있다. 그죠? 가지가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단맛과 아까 식초를 넣어서 아주 개운하게 입에서 그렇죠? 그리고 길게 하니까 씹는 맛이 정말 좋죠? 평상시에 집에서 먹던 북어찜하고는 전혀 차이가 완전히 있어요. 생각 안 났죠? 네. 은은한데도 생긴 맛은 다 있어요. 만드는 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맞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건 씨 요리해요? 잘 못하는데 네.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어요. 이모 씨는 오세요. 이모 씨는 좀 더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북어하고? 진짜 맛있다. 꼭 해야 되겠다. 역시 북어가 맛있어. 정말 반찬으로는 아주 최고네요. 북어가 다른 재료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가지하고 고추가 북어 맛에 스며들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풍미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섭취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본숙 씨
솔직한 그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 약간 육식파인가요? 아, 저도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제 입맛에 잘 맞고 어떻게 이런 메뉴를 아직까지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나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왜 서양에서는 가지나 고추 등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예, 굽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두고두고 먹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장아찌 국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장아찌 국물에 그냥 들기름하고 마늘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장아찌 국물은 그 마늘이나 양파 이런 장아찌들은 간장 속에 야채물이 다 배어져 나와 있어서 그거로 하면 더 개운하고 맛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식초를 넣은 게 약간 그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네요. 네네. 어떠셨어요? 이제 맛을 보셨는데요. 이제 오늘 몸신께서 사용하신 이런 재료가 뭐 가지 그리고 북어 이런 재료들에는 비타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폴리페놀과 같은 어떤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잘 들어있어서 간의 기능은 강화하고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은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아주 풍부하게 성분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간 해독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 해독에는 제철 재료가 가장 좋거든요. 여름철 재료, 식재료 많이 드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나무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 해독에 좋은 특별한 해독 밥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간 해독에 좋은 식품을 또 두 분이 소개해 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 간단한 요리를 저희가 봤는데요. 근데 또 요리를 못하는 바쁜 시간대에도 또 요리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바로 드실 수 있는 식품들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뭐 이거 반가운 분은 혼자 사는 구본승 씨.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아, 조금 전 요리도 간단했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거죠? 네. 그럼요. 첫 번째 식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참외요? 아니, 참외가 간에 좋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아, 정말이세요? 네. 참외 참 맛있잖아요. 네. 요즘 제대로 된 제철 과일이죠. 나 맛있지. 그런데 맛있는 만큼 영양도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참외 속에는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살충 성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귀여워. 귀엽죠? 네. 쿠쿠르비타신. 이 성분이 간 해독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참외 속에는 또 베타캐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진짜 참외가 간에 좋다는 건 듣는 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생각 없이 제철이라 샀었는데 오늘 당장 집에 가는 길에 참외 5개 삽니다. 아, 예. 아까 참외에 있는 성분이? 네, 쿠쿠르비타신. 예, 두 번째 해독식품 또 무엇으로 저희를 놀라게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해독식품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이걸 왜 입으로 해야 되나? 아니, 아니 네. 두부가 간을 해독을 해요? 기대를 걸었는데. 보통 간이 500까지나 해독한다면 오늘 너무 시원찮은 재료가 나와서 보통 두부는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곽강받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고단백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특히 간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간세포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네. 이 두부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레시틴이 있는데요. 이 레시틴 성분은 우리 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기름이 끼는 이런 지방간 사이사이에 있는 독성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억제해줘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구본승 씨, 네. 예, 두부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원래 음식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두부는 아침에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네요. 여긴 또 무엇일지. 뭘까요? 네. 우리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일지 궁금한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독식품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인데요. 자, 바로 세 번째 해독식품의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해독식품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인데요. 자, 바로 바로 콤부차입니다. 콤부? 콤부차. 아니 우리 두 사람을 환상의 콤비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콤비는 들어봤죠. 콤부차는 처음 안 그래요, 콤비? 맞아요. 그죠? 예. 우리 우렸나 봐. 아니 저도 차 마시고 이런 거 좋아는 하는데 네. 콤부차는 정말 네,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아직은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콤부차는 홍차 또는 녹차를 우려낸 물에 스코비라는 이런 효모균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만든 차입니다. 특이하다. 콤부차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데요. 특히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고 특히 이 중에서 글루크론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글루크론산은 간에서 대사작용으로 생기는 어떤 체내에서 생기는 독소와 외부에서 유입된 어떤 외부 독소를 다 해독을 하고 몸에서 배출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저 콤부차 좀 알아요.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니면 들고 다니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이번에 그 왜 그 영국 왕실의 그 왕세자비 된 네, 네. 메칸 있잖아요. 네. 그분이 늘 들고 다니는 게 라스베리 향의 콤부차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동안 미쳐서 막 먹었는데 그러셨어요? 간이 그래서 오늘 조금 괜찮았나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하네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콤부차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홍차잎을 5g 정도 넣어서 우려냅니다. 그다음에 좀 식히셔야 돼요. 이거 좀 식힌 거거든요. 한 2시간 식혔습니다. 네. 유산균은 45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는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차를 끓인 후 반드시 식혀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콤부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바로 요거죠. 효모균입니다. 효모균. 요 효모균이 들어가야만 네. 만들어집니다. 스코비 효모균이죠. 이 스코비 효모균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효모 세포하고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덩어리인데요. 네, 한마디로 효모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생긴 모양이 약간 버섯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 이게 덩어리고. 이렇게 잎처럼 생겼죠. 홍차버섯이라고도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이 콤부차에서 있는 스코비 효모균은요, 생명력이 매우 강한 효모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콤부차 효모균인데요. 이 콤부차 효모균을 국제 우주 정거장 바깥에서 1년간 노출 테스트를 한 결과, 자,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와 또 고자외선의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극심한 기온 변동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되게 좀 귀하고 비싼 효모균 아니에요? 어떻게 구해요? 그거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아, 직구요?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치면 나옵니다. 아, 강하다고 비싼 건 아니군요. 예.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다고 오프라인 그러고 세대라.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맞습니다. 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설탕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설탕이거든요. 설탕은 1리터에 약 100g을 넣으시면 됩니다. 즉 홍차 우린 물의 10% 정도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설탕은 꼭
저한테는 주치의께서는 많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설탕을 넣으라고 그러면 그거 왜 때때로 변합니까? 네, 설탕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효모균 있죠? 효모균의 경우에는 먹이로 쓰는 것이 바로 설탕이에요. 효모균이 증식을 하면 설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효모균이 먹이로는 쓰는데 100g씩이나 넣어서 괜찮을까 이렇게 좀 다른 또 걱정이 생길 텐데요. 실제 이 효모균의 경우에는 설탕을 먹고 그대로 설탕을 두지 않고 먹고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나머지 마지막에 최종 발효액 자체에는 설탕 성분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시연이 궁금하시죠? 네. 요게 1리터 되는데요. 네, 홍차 식힌 예. 물이고요. 홍차 우려서 식힌 물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 예, 식히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우면 유산균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넣으시고 효모균입니다. 통째로요? 예. 많이 들어가는군요. 오야죠. 아. 네. 예. 오. 쑥 들어갔습니다. 네. 네. 우와. 좀 이상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탕 100g을 여기다 네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설탕이 좀 많아 보이긴 네네. 하죠. 네. 네, 효모균의 먹이라고 합니다. 이 효모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면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흔들어서 녹이지 않아도 네, 괜찮거든요. 안 녹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기가 좀 잘 통하게 면포로 지금 덮은 거죠. 네. 네, 여기서 28도 정도 되는 실온에서 2주에서 3주 정도 그대로 놔두시면은 이렇게 콤부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발효가 되도록 기다려야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식초나 우리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산소가 없어도 발효가 되는데요. 이 스코비 유산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와 만나야지만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요 누가 오래 잘 먹으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콤부차에는 그 난안 외에도 여러 나왔어.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이 콤부차 속에 들어있는 글루쿠론산이 우리 혈액 속의 나쁜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하고 피부에도 물론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 콤부차가 발효되면서 다양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발효 과정에서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데 이 항균 작용 성분인 아세트산이 생성돼서 어떤 항균 항염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식품농업과학저널에 따르면 8마리 쥐에게 12주간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과 함께 콤부차를 함께 섭취하도록 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단하고 콤부차를 함께 먹은 쪽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서 체중이 약 16% 정도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빨리 주시면 안 돼요? 한번 맛을 보시죠. 네. 방금 맛있어 소화제 같아. 완전 탄산료 한산 올것 같죠? 입에서 그러니까 탄산 넣었어? 탄산음료 먹는 줄 알았어요. 야, 맛있나요? 어머 뭐지? 이거 웬일이야? 속이 뻥 뚫렸어요. 아니 저 잠깐 약간 좋은데요? 약간 옛날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시골에서 외할아버지 막걸리 몰래 훔쳐 먹으면서 단단한 그 막걸리에도 균이 많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맛있는 막걸리를 훔쳐 잡섰나 보다 이거. 그지? 그 색깔은 맛있어요. 그 전주 콩나물국밥집에 가면 모주라고 있거든요. 그 색깔하고도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자체가 어떤 발효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쏘는 있어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감칠맛도 있고 기쁜 맛도 있어요. 사실 이게 발효 음료인데도 뭔가 이렇게 탄산 톡 쏘는 맛도 있고 맞아요. 감칠맛이 있는 게 좀 네. 재밌잖아요. 이게 바로 이 콤부차 맛의 좀 핵심적인 특성인데요. 많이 막걸리나 모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막걸리 만들 때도 발효되면서 약간 탄산이 생겨서 좀 상큼한데 이 콤부차도 이런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탄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청량하고 시원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예, 이게 제가 이걸 주고받는 모습이 정중하네요. 예, 제가 이게 한 잔 추가했는데 이게 하루에 마셔야 되는 적정량이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이거 뭐 무작정 드시면 안 되고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3잔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가정에서 만든 콤부차의 경우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용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유익균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유해세균이나 곰팡이도 함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효된 콤부차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때문에 편하고 간편하게 직접 발효된 걸 구입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수백 가지의 독소, 그 독소를 해결하는 게 바로 간인데요. 오늘 간과 해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독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건강한 간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24시간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간 해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강한 영양소 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먹고 가죠, 구본승 씨. 아, 예, 저는 너무 이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이 유익한 정보도 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저 간은 이제 건강한 걸로 판명이 났는데 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성 근육통. 혹시 주제로 다루신 적이 있나요? 다음 기회를 또 노리겠다. 아니, 뭐 좀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저는 구본승 씨가 그렇게 재밌어하는 줄 몰랐네요. 너무 재밌는데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낄 틈이 없어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연자가 나와서 다음 주제까지 얘기하는 거 처음. 꼭 나오십시오. 만성 근육통, 이 문제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중요한 주제가 다음 아니고. 주제까지 던져주고 가시네. 예, 자, 오늘 나는 몸신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칼을요 양쪽에 5개 들고 무릎을 팍 찌르 같으면 너무너무 아파요. 바람 기절하겠더라고요. 대상포진만큼 아픈 건 없어요. 대상포진 치료 분야의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합니다. 손을 좀 잠깐. 수도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100% 이렇게 예방이 되는 백신은 없어요. 50% 정도가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약이 되게끔 어떻게 이렇게 먹는다면 방탄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물집도 없어졌고요. 피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4주 만에 같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재료,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지금 당장 저희 집 냉장고 열면 다 있는 재료거든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